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던 싫던 전기차 산업 성장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이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고평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2020년도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죠. 전기차 산업이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에코프로비엠은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름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어디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될지, 아니면은 제2의 에코프로 BM을 사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제2의 에코프로 BM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사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그룹이 가진 진짜 모멘텀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매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 치고 있는 이 증권사가 어딘지, 그 증권사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왔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속임수가 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장이 성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2017년도 출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이 테슬라의 뉴 모델 3입니다. 올해 3분기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예정하고 있고요. 회사 내부자는 차량의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을 하고 생산 비용 절감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값 테슬라에 대한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예시고요. 결국에는 이 뉴 모델 3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제거합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겠죠. 대안으로 카메라를 선택해서 기존 카메라를 8개에서 11개로 증가시킵니다. 기존에는 초음파가 전방 후방 범퍼에 12개 정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감소시키고 카메라를 증가시킴으로써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갖고 가고요. 내부 인테리어를 기존 목재 트림에서 알칸타라 등 직물 마감재로 변경을 합니다. 백밀러, 뒷범퍼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 아니, 전기차에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죠. 결국에는 이 배터리 가격을 떨구면 되는 거 아니냐. 배터리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는 이미 수년간, 수십 년간 지금까지 개발해 왔고요. 기술 개발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최고점까지 달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 돈을 쓸어담지만 이것과 뛰면은 속빈 강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니켈과 리튬에 대한 내용이죠. 배터리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지난해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가면서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과 매출 영업이익의 외형 성장과 달리 7.74에서 7.1%로 에코프로비엠이 나왔고요. 6.1%에서 50.2%로 포스코 퓨처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리튬과 니켈의 시세의 급등으로 원가율이 상승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결국에 전구체 내재화 방식을 통해서 필수 광물에 대한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필수 광물 시세 변동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유가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뭐 내부 마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범퍼 아니면은 백밀러, 사이드미러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카메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가 들어갈까요? 뭐 운송비, 그러니까 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지어서 운송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들이 자동차를 생산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여서 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내리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바꿔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양극재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광물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전구체 내재화 방식이 자리 잡아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선두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선두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에 SK온과 국내 최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와 글로벌 전구체 기업인 중국의 GM과 전구체 생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진행하게 되죠. 협약에 따라서 3사는 최대 1조 2,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간 생산량이 약 5만 톤 수준으로 전구체 공장을 2024년도까지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에서 연산 5만 톤을 26년도 20만 톤까지 확대 계획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1.5만 톤에서 30년도까지 44만 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기준에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요. 결국에 주요 광물 시세를 컨트롤할 수 없는 만큼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모멘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실적 추정치죠. 22년 4분기에 매출액이 1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출하량도 2만 6천 톤이 나왔죠. 자,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지금 3월 달부터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리포트가 아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가장 최근 리포트가 이제 2월 중순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양극재 소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 EM으로 CAM7을 이번에 공장을 가동하게 되죠. 이게 에코프로 EM의 두 번째 양극 소재 공장으로 이 CAM7에서 연 5만 4천 톤의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연 5만 4천 톤이요. 이게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가동이 진행돼서 생산되면은 어디로 가냐? 삼성 SDI로 전량 들어갑니다. 즉 생산만 하면은 전부 다 매출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계약을 해서 10년간 61만 7천 톤의 40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은 6만 톤을 가격을 4조 원으로 계산하는 건데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연산 5만 4천 톤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얼마큼 나올까요? 3조에서 4조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그 증설된 공장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도입기가 아니라 성장기에 들어갔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량을 줄일 이유가 전혀 없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매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는 거죠. 즉 작년 4분기에 1조 9천억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단순히 4만 곱해도 8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출 추정치가 어느 증권사에서는 7조대고요. 어느 증권사에서는 8조대입니다. 지금 단순히 이제부터 가동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계산하더라도 3조에서 4조 수준이고요. 지난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5조 수준인데 7조에서 8조밖에 안 나올까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즉 실적 추정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단기간에 높게 상승한 것은 맞지만 단기간에 높은 상승률을 나온 게 맞지만 사실 이걸 무조건 과도하다라고 평가할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월 달부터 아니죠. 1월 달부터 단기바닥부터 오늘날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150%의 단기 급등이 나온 만큼 주가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을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메이저 증권사에서 어떤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들의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주가가 단기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가격까지 갈 수 있고 그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모아 가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국투자증권 밑에 있는 뭐 JP모건도 있고 골드만삭스도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어떤 식으로 공매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6개월치로 검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공매도가 진행됐던 시기는 2월 21일입니다. 자, 2월 21일이 무슨 차트인가요? 2월 21일이 바로 요 날이죠. 사실상 종목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구간입니다. 제가 선으로 그어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실질적으로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달성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최근 들어서 1년, 2년 이내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21일 날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처음으로 발생이 됐고요. 자, 거래원 입체 분석에서 한국투자증권의 3월 21일 날을 보면은 매도 물량이 들어온 게 보일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쭉쭉쭉쭉 매도 물량이 들어오다가 사라지죠. 언제 사라지나요? 3월 2일 날 사라집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돌아오게 되죠. 자, 같이 보면서 3월 2일 날 3월 2일 날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띄어서 같이 보면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사이 동안에 2월 21일 날 처음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쭉쭉쭉 거래가 왔다 갔다 진행을 하겠죠. 얘네들도 보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심상치 않다.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청산을 때려버립니다. 자, 그 이후 어떻게 됐나요? 다시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게 됐죠. 그 사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월 14일이 언젠가요? 요 날이죠. 요 날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들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는 잔고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3월 14일 날 처음으로 최초 의무 발생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고팔고가 반복이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겠죠. 바로 3월 23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신고가가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죠. 바로 요 날입니다.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아마 3월 23일 공매도 물량을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날 하루 동안만 거래대금이 2조 1천억 가까이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입니다. 실질적으로 3월 22일, 3월 23일부터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두 번의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요. 오늘자에 다시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3월 23일과 3월 24일 초반에는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충분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게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을 표현한 겁니다. 보시면은 오늘 하루 동안 나왔던 누적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9시부터 9시 10분까지 거의 1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매수가 됐던 물량은 170만이고요. 매도 물량은 210만입니다. 그 차이가 44만 주나 되죠. 이거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은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1000억인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시가가 높게 출발했다는 거겠죠. 높은 구간에서 주가가 밀릴 때 엄청난 매도 물량, 오늘 하루 동안 나왔던 거래량의 4분의 1이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매도 물량 이후에 다시 매수 물량이 받쳐지면서 매수가 진행됐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부 물량에 대한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항상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 말고도 시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단기 고점에서 높은 상승이 나왔을 때, 한 달, 두 달 안에 높은 상승이 나왔을 때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주가는 조정폭을 받습니다. 아까 봤던 LG전자와 시젠의 차이점이 뭔가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LG전자는 애플카라는 재료가 소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재료가 소멸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코프로비엠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대장이었던 자이언트 스텝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단기 조정을 받았죠.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까 다음 파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단기 파동이 아니라 그 다음 파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구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종목을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천차만별이에요. 평단가가 10만 원대인 혹은 평단가가 15만 원대인 평단가가 20만 대 이상인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단가가 10만 원대이신 분들은 그냥 쭉 갖고 가셔도 상관없겠죠. 낮은 평단가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갖고 가시면 되겠지만 비교적 평단가가 높으신 2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2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대에서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충분하게 모아가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국투자증권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 공매도에 대한 매도 물량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주가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금화가 되어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모아서 다음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낮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물량을 늘리실 전략을 가지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물량 현금화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월 달 들어서 공매도를 본격화했던 이 공매도 세력들의 평단가 가격인 1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매수 구간이 될 겁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본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숏 커버링을 하면서 매수 물량을
같이 칠 거기 때문에 그 이하로 공격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기대해 보기 힘들어요. 즉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략은 평단가가 조금 비교적 높으신 투자자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평단가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다. 비중을 이분들보다는 조금 줄여야겠죠. 바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산업의 상징이자 코스닥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사례나 혹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나왔던 움직임 가지고 100% 판단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주가들의 움직임은 사실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수많은 시간 동안 나왔던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이 차트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2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꼭 체크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러한 종목군들, 대장격인 종목군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산업 자체가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산업뿐만 아니라 코스닥 산업까지, 코스닥의 시장 지수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까 전에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가격 조정 들어오면 한 달에서 두 달씩 걸리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AI, 로봇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산업들이 다 엮여 있어요. 2차 전지와 AI가 엮이면 뭐예요? 자율주행입니다. 2차 전지와 로봇이 엮이면 뭡니까? 제조업도 되고요. AI와 로봇이 합쳐지면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되죠. 결국에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힘을 못 쓴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걸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두산, 국내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모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뽑는 만큼 로봇 산업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요. 그 로봇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도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를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많은데 잘못 누르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설치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 하단부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해 놨습니다. 해당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컨텐츠 이용 가능합니다.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를 봐야 되는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이 이슈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냈던 이슈가 뭔지,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뭔지, 이 관련주는 왜 이 이슈에 연관이 됐는지 정리한 급등주 완벽 분석 컨텐츠입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내일 공략할 종목, 오늘 시장의 핵심 뉴스, 그리고 최근 시장에 주목받았던 섹터가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필수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운영됩니다. 평생 무료로 운영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정보, 종목군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알람 설정, 응원 댓글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들 투자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올 한 해 동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